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제의 실태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항암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항암제를 제약회사에서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는 암이란 것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세포가 변질되고 그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돼서 암이 된다는 것을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암이 운이 나빠서 정상세포가 암이 된 거, 운이 나빠서 갑자기 없던 암세포가 몸 안에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재수 없이 운이 나빠서 암세포가 생겼다면 그 암세포만 죽이면 암이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자. 그래서 이런 암세포도 세포니까 그 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죽어요? 독을 주면 죽지. 그래서 그런 항암제를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그래요. 독을 줘서 암세포를 죽이자. 이제 그런 항암제를 맨 처음에 개발한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불러요. 제1세대 항암제. 이제 1세대 항암제는 무슨 항암제야? 세포 독성. 그런데 이 1세대 항암제를 써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에 5cm짜리 암덩어리가 있어. 이거를 항암제를 써서 죽이자. 그래서 항암제를 써보니까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니까 이 5cm짜리 암이 2cm로 줄었는데 더 이상 치료를 못 하겠어. 왜? 이 세포 독성 물질을 주니까 정상 세포들도 죽어요. 특히 어떤 세포가 죽어요? 네, 백혈구, 면역 세포가 죽어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보다 더 잘 죽어. 암 세포하고 싸워야 되는 이 T 세포가 이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면 더 잘 죽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그걸 발견하고,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암세포 죽인다고 무조건 이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쓰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T세포가 다 죽어버리면 큰일 나. 큰일 나.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하면 병원에서는 항상 피를 자꾸 뽑아요. 왜 피 뽑게? 백혈구가 그 면역 세포가 얼마나 빨리 죽는가를 관찰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숫자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항암제를 사용하기 전에 백혈구 수치가 9,000이었다.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8,000, 7,000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 근데 요게 대략 한 4,000까지만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이게 이제 4,000 이하로 떨어져서 3,000, 이제 2,000 이렇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야. 더 이상 죽으면 안 돼. 더 이상 죽으면 큰일 나요. 더 이상 죽어버리면 면역력이 완전히 약화되니까 지금 우리 이 공기 중에도 곰팡이니 바이러스니 병균이니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고 병균이 우리 폐 속으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폐 속으로 들어오면 폐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혈구들이 그 병균을 죽여버려. 그래서 우린 모르고 살지. 그러나 항암제가 자꾸 들어오면 이 백혈구들의 수치가 뚝뚝 떨어져서 4,000, 3,500, 3,000.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거 조심해서 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2,000 이하로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그러면 할 수 없이 암 덩어리가 5cm짜리가 2cm밖에 안 돼도 할 수 없이 그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뭐냐고 하면, 옛날에 우리 의사들은 생각하기를 이 5cm짜리 덩어리 안에 암세포가 수백억 개가 있어. 그런데 그 같은 한 덩어리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다 같은 줄 알았어. 다 같은 세포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항암제를 줘보니까 순한 놈들이 있고 악바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항암제를 이렇게 줘서 항암 치료를 하면 제일 먼저 죽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요? 순한 놈들이야. 악한 놈들이 빨리 죽으면 얼마나 좋아. 내 생각은 순한 그렇죠. 순대기들이 빨리 죽고 그다음에 중간치들이 죽고 그다음에 제일 안 죽는 놈들이 있는데 그게 악바리들이야. 그래서 항암제를 줘서 2cm가 됐다면 이 남은 놈들은 뭐예요? 남은 놈들은 이 항암제를 견뎌낸 놈들이야. 그러니까 악바리들이지. 그러니까 암세포,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라고 해서 모든 암세포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지. 그건 사실 우리 사람들 사회에서 봐도 마찬가지 아니야. 똑같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애들도 다 같아요, 안 같아요? 어떤 놈은 악바리고 어떤 놈은 순득이고 그렇잖아. 그렇듯이 같은 덩어리,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암세포들도 그 중에 순득이들이 있고 악바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은 이건 어렵겠다라는 예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악바리들은 잘 안 죽어. 그러니까 악바리까지 죽이려고 계속 항암제로 때리면 백혈구들도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2cm까지밖에 못 갔다. 요것들은 이제 악바리들이야.
악바리들인데 이 악바리들은 뭐를 이겨낸 놈들이요? 이 항암제를 이겨낸 놈들. 그렇지, 더 악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항암제 문제점이야. 사이즈로 보면, 크기로 보면 5cm였던 암덩어리가 2cm로 줄면 얼마나 좋아. 야,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면에는 저 남은 2cm들은 뭐예요? 이거는 항암제를 견뎌낸 놈들이야. 이 놈들이 앞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진짜로 쉽게 항복하고 죽을 놈들이야? 아니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항암 치료 문제는 바로 그래서 살아남은 순디기들은 죽고 이 살아남은 놈들은 본래부터 악발인데 항암 치료를 끝내고 나면 더 악바리가 돼 있어. 그래서 얘들은 본래부터 악바리가 항암 치료 끝나고 나면 뭐가 됐다고요? 더 악바리가 돼. 자, 이 더 악바리를 죽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더 악바리를 죽이려면 항암제를 더 세게 줘야 돼. 세게 주면 결국은 더 빨리 줄어져. 이제 이런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 자체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T세포의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주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면 T세포에게는 악바리도 못 당해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제약회사에서는 지금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되는 그런 진짜 자연 항암제죠. 그런 자연 항암제 같은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T세포 유전자가 켜지면 생산될 수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은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 유전자가 켜지면서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서 생산되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은 이거는 아직도 우리 인간이 못 만들어. 이 자연 항암 물질은 하나도 뭐가 없어? 부작용이 없어. 암세포만 다 골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예요?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표적 항암제는 금방 내성이 생긴다. 그러나 T세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만든 항암제는 절대로 내성이란 게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성 없는 약을 제약회사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우리 인간 차원에서, 인간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약은 그게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건 그 다음에 병균을 죽이는 약이건 다 뭐가 생기게 돼 있어? 내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농약 보면 알잖아요. 농약. 그 다음에 항생제 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병원이라는 곳이 위험하게 됐어.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살아남아서 돌아다니는 균들이 있다고. 얘들은 뭐요? 악바리 중에 이거는 조폭 수준이야. 그 이제 그런 병균이 참 운이 나빠서 들어왔다. 병원에서 감염됐다. 그러면 참 고생해요. 왜 항생제가 안 듣니까? 왜 항생제가 안 듣냐고 하면 이 병균들도
이 항생제가 나를 죽이네. 그러면 병균들도 어떻게 해요? 이 환자의 몸이 병균 자기들이 살만하면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나고 어떻게 하게? 요 항생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자? 요놈의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달린 거요? 내가 환자로서 나는 살아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살 거야. 나는 이길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생활 습관도 바꾸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도 바꾸고. 이제 이런 환자 몸에서는 병균들이 순순히 죽어버려. 그러나 이렇게 생기를 받고 뉴 스타트를 하면서 나는 이길 거야.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그러니까 우리 백혈구들이 이제 더 잘 싸울 수가 있죠. 근데 뭐 죽으면 죽지 뭐. 죽는 게 편하겠다. 뭐 이래서 하면 우리 몸에서도 우리 몸에서 백혈구들도 뭐가 빠져? 힘이 빠져. 그러면서 누가 더 신나요? 암세포. 그 다음에 병균들이 더 신나서. 그 다음에 이 환자 자신을 보니까 들어오는 그 병균들이나 암세포가 환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병균 안에도 유전자가 있어. 암세포 안에도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 그 뜻을 암세포나 병균들은 어떻게 감지해요? 이 환자가 긍정적이냐, 낙관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뭐를 느끼고 알아요? 알파파냐, 베타파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파를 유지한다는 것이 지극히 중요해. 뭐 녹즙을 먹느냐, 뭐 이런 것보다 그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 내면의 환경 이것이 지극히 중요해. 그래서 항생제를 자꾸 주면, 근데 내 마음은 막, 지겹다. 나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맨날 골골하고, 아이고,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남편은 내가 앞만 봐도 가망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나도 포기해버려. 이렇게 되면, 자, 지금부터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한번 내가 새롭게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진선미 사랑을 이해하고 생기를 받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알파파가 되면 알파파는 병균에게는 뭐예요? 암세포에게는 이거는 나쁜 소식이야. 그렇죠. 그럴 때 이제 T세포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암세포는 결국 T세포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죽여달라는 민원을 제출하고, 그래서 죽게 돼.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 우리 몸에서 흐르는 알파파냐 베타파냐 그 생체 전자파의 그 상태를 알파파로 유지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여기서 중단합니다. 왜?
백혈구 수치가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더악바리 놈들은 지 세상이야. 이제 항암제도 안 들어오고 지금 폭격을 막 해대니까 지금 숨어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폭격이 중단이 돼서 그러고 보니까 자기를 노리던 이 더악바리들을 노리던 T 세포들도 어떻게 돼 있어? 항암제 폭격을 받고 다 축 늘어져 있다. 이때 이 자식들은 뭐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이제 일단 휴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뭐를 기다리게? 백혈구 숫자가 항암 치료 때문에 팍 줄었으니까 이 우리 몸 안에서 골수에서 백혈구를 다시 새 백혈구들을 만들어 낼 때까지 기다려요. 그 옛날에는 기다렸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기다려요. 요즘은 어떻게 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골수를 자극해서 백혈구를 더 빨리 만들어내도록 그런 골수 자극제를 줘서 백혈구 생산을 더 억지로 강제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무리수야. 그러면 나중에 자꾸 백혈구를 자극하고, 자, 지금 그렇잖아도 몸이 약해져서 정말 빌빌하는 그 환자에게 이런 자극제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하면,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한테 말은 좀 천천히 가고 싶어. 그런데 주인이 뭐예요? 빨리 가, 뛰어. 그럼 말은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때리면, 자꾸 자극하면 어떻게 돼? 한순간에 가서 어느 시점에 가면 말이 어떻게 돼요? 폭 거꾸라져. 주저앉아 버려. 그러면 끝이야.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이 백혈구가 감소되고 위험하면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요즘 거의 안 기다려. 백혈구 빨리 생산해.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때 걸린 휴식 기간 동안 이 악바리 자식들은 뭐가 돼? 3cm가 돼. 자, 그러면 이 항암제 치료를 받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백혈구 수치도 떨어졌고 이제 그런데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됐어? 실제로 줄은 거는 5cm에서 3cm밖에 안 줄은 결과야. 그렇죠? 그러면서 저 3cm들은 어떤 놈들이야? 악바리들이었어. 처음 상태보다 뭐예요? 좋아진 거 별로 없어. 처음 상태는 덩어리가 컸지. 거기에 60%는 뭐예요? 순대기들이었어. 이제는 순대기 있어 없어? 이래서 이제 앞으로의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항암 치료의 문제점이에요. 이거를 일반인들은 몰라 지금. 줄어졌네요. 감사합니다. 헤헤헤.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항암제를 또 투여하죠. 투여하면 잘 죽어 안 죽어? 자, 옛날에는 5cm짜리가 뭐예요? 2cm짜리가 돼버려서 3cm가 줄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 순진한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3cm 아니야.
근데 처음에 이때 치료할 때 뭐요? 하니까 3cm가 줄더라.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치료하면 암이 없어지겠지. 그렇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초등학교, 이제 우리 옛날에 배울 때 수학을 셈본이라 그랬어. 초등학교식 산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치료를, 근데 병원에서는 요것들이 악바리들이란 걸 이제 알아. 그런 병원에서 항암제를 줄 때 세게 처음보다 더 뭐요? 세게 세게 줘요. 세게 주면 더 세지게. 세게 주면 백혈구들이 더 빨리 죽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보니까 이게 1.8cm야. 이 자식은 지금 뭐게? 이거는 완전 악바리. 완전히 악바리야. 네. 완전 악바리란 말은 항암 치료를 이번 두 번째 받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완전 악바리 또는 역전의 용사들이야.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백혈구가 너무 떨어지니까 또 휴식. 휴식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들은 역전의 용사니까 휴식기 동안에 이게 뭐가 돼? 이게 3.5cm가 돼. 자, 항암제는 두 번씩이나 두 차례나 치료를 했는데, 암세포는 뭐예요? 이건 역전의 용사가 됐고, 크기는 뭐예요? 별로 작아지지 않았어. 처음에 2cm로 작아졌을 때만,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환자들은 뭐예요? 뭔가 이상하네. 초등학교 산술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초등학교 산술대로 했으면 지금쯤 암이 다 뭐예요? 다 죽어버려야지, 없어져야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항암 치료를 또 시작해. 이제는 병원에서도 더 세게 줄래도 세게 줄 수가 없어. 왜 더 세게 주면 이제 백혈구가 너무 빨리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애매하게 주면 기껏 이제 여기하고 똑같이 줘. 그러면 기껏 이게 3.5cm짜리가 이제 3cm로는 줄어. 이 3cm짜리는 뭐가 돼? 이거는 조폭 수준이요. 네. 조폭 수준. 그 얘들을 여기서 이제 또 치료를 해. 하면 얘들은 꿈쩍도 안 해. 안 하고, 어떻게? 항암제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암이 더 커져. 항암제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가만히 있어야 될 암덩어리가 어떻게 암 세포가 어떻게 다른 데로 전이 돼. 그래서 전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거는 약 효과는 이제는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약 효과가 없는 약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그 부작용만으로도 괴롭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백혈구가 너무 줄어서 또 할 수 없이 여기서 휴식 기간을 가지면 이 자식이 뭐예요? 4.7cm가 돼. 그러니까 결국 죽을 고생을 하고 이까지 왔는데, 예, 크기는 거의 같아 안 같아? 거의 같고, 이 내용은 얘들 여기는 순대기가 60%는 순대기였어. 여기는 뭐야? 순대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쪽폭이야.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우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회복이 돼서 또 항암 치료를 하면 더 커져 버려. 그리고 또 뭐요? 전이가 돼 버려. 이제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쓰던 기존 약은 어떻게 효과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약을 한번 써보자. 임상 실험약이 있다. 임상 실험이란 게 뭐냐면, 지금 제약회사는 이미 자기들이 항암제 약을 하나를 개발해내면 해서 성공적으로 시판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건 새 약이야. 그러면 암 치료하는 의사들은 다 새 약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용하는 약은 이제 다 어떻게 됐으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들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 약이 나오려면 임상 실험을 해야 돼. 임상 실험의 목적은 과연 이렇게 새롭게 이 제약회사에서 개발하는 항암제가 얼마나 잘 듣는지 또는 안 듣는지,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걸 다 통계를 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판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이 새 약을 개발해서 시판하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에게 지금 기존 항암제는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여기서 중단하고 여기서 임상 실험을 하자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임상 실험할 때 제일 많이 주시하는 게 뭐냐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나 그거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하려면 여러분은 그 약의 부작용이 아직도 시판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임상 실험을 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기대하지도 않던 엉뚱한 부작용이 나오면서 그때가 되면 호스피스로 가시라. 이렇게 돼 있어 그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정도 갔을 때 주치의한테 물어봐야 돼. 이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 100% 치유될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 그러면 주치의들은 뭐요? 치유되지는 않고 뭐는 이룰 수 있다? 생명을 뭐예요? 이 치료를 안 받으면 당신은 앞으로
1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년밖에 못 사는데 이 치료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는 수명을 어떻게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치료다. 이런 치료를 연명 치료라고 불러요. 수명을 연장시키는 치료지 암을 낫게 하는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암 전문의들이 그냥 대부분의 항암 치료는 연명 치료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환자들은 이거를 안 물어보고 그냥 이 의사가 해주는 이 치료를 계속하면 자기가 뭐예요? 다 낫는 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는 아무리 새 약을 개발해봐야 꼭 같은 뭐예요? 꼭 같은 과정을 겪고 결국 새 약을 개발해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치료에 실패하고 말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의사들은 뭐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진짜 항암제라면은 어떤 항암제라 해야 된다? 환자가 암에 걸리는 암 환자가 되는 근본적 문제점은 무슨 문제예요? 면역력이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가 개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면역력은 강화시킬 수가 없더라도 적어도 이 암세포가 부작용이 없고 암세포만 골라서 어떻게 죽이는 약을 개발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 약을 그런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표적 항암제. 그래서 제 2세대 항암제는 무슨 항암제야? 표적 항암제. 이 표적 항암제는 유전자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표적 항암제가 나오게 됐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암세포들도 본래는 정상세포 아니었어요. 그렇죠? 본래는 정상세포였어. 근데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나는 어떤 유전자가 변질이 됐다는 것을 그 암세포 표면에 자기는 어떤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암세포 문패를 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문패가 있다는 사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그러면 그 문패를 알아내 가지고 그 문패를 인식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만들면 돼. 그래서 그거를 그 화학 물질 그 문패를 인식하는 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항암제를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거기다 갖다 부착시켜서 환자한테 주면 이 약이 뭐를 찾아가? 암세포를 찾아가. 그 문패가 있는 암세포만 공격해.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아. 와,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미국 말로 하면 fantastic. 이게 막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암은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들이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니까
얼마 암이 쑥쑥쑥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뭐 항암 치료는 간단하네. 표적 항암제만 있으면 쑥쑥쑥 암세포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해보니까 맨 첫 번째 치료할 때 제일 잘 듣고 그다음에 2달째 치료하면 뭐예요? 안 들어요. 좀 덜 듣고 3달째 치료하면 뭐예요? 더 안 듣고. 더 안 듣고 4개월째 더 안 들어. 진짜 몇 년. 이게 이상하네 이거. 그래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면 뭐예요? 안 들어.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암세포들이 딱 보니까 이 약이 들어오면 자기들만 희한하게 찾아오거든. 그 뭐 때문일까 보니까 자기들 문패가 아. 탄로가 났어. 배웠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하게? 아하, 이 문패를 달고 있으면 뭐요? 죽는구나.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요즘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들이 코끼리 띄워주세요.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어져.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안 없어져. 코끼리들 사는 거 인도하고 아프리카거든. 이상해. 다 같은 코끼리인데 최근에 들어서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점점 상아가 안 나와. 그게 왜 그러냐고 알고 봤더니 요즘 아프리카는 다 이 내란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나라 속에서 이 파벌 싸움을 한다고 해서 다 이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무기가 필요하지. 그 무기 사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어딘데? 그래서 코끼리 상아를 잘라서 돈을 만들어서 무기를 사가지고 전쟁을 치는 거야. 인도에는 전쟁 안 쳐. 인도는 나라가 그 큰 대륙이 한 나라가 돼서 전쟁이 없지. 근데 아프리카는 그 큰 대륙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음. 자,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빵 총소리가 났다. 코끼리 가족이 25마리 가족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다. 근데 도망 와서 보니까 제일 덩치 크고 상아가 제일 멋있는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장소에 가보니까 삼촌 코끼리가 뭐요? 죽어서 쓰러져 있고 뭐가 잘렸어? 상아가 잘렸어. 여러분, 왜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자꾸 없어질까? 왜냐하면 그 코끼리들도 다 알아요. 아하, 상아가 클수록 상아가 길고 멋있을수록 뭐요? 죽어.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임신 중이던 엄마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상아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렇지.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어야 되겠다. 근데 코끼리들은 상아를 없앨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아가 왜, 상아가 안 나온다는 말은 상아를 만드는 그 물질, 상아를 형성시키는 화학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니까. 그 유전자가 잘 켜져서 잘 작동을 하면 새끼들이 상아가 잘 커서 이제 나오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 엄마 코끼리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이거 큰 문제야. 그렇죠? 왜? 이게 건강하고 우수한 코끼리일수록 상아가 길고 멋있다니까. 근데 이런 건강한 코끼리들이 자꾸 죽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직 종족 보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코끼리 상아 만드는 유전자를 아프리카 코끼리에는 뭐요? 꺼버린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그 유전자가 꺼졌냐 안 꺼졌냐를 조사를 해봤어. 꺼졌어. 인도 코끼리들은 괜찮아. 그 보세요. 우리의 유전자는 내 뜻에 반응을 해. 엄마 코끼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면 하나님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아가 나오지 않도록. 참, 여러분.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의 변화가 왔어.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가 지배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악령이 주는 사기와 성령이 주는 생기. 이로써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엄마 코끼리는 내 새끼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를 선택하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일치한다면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살아남아야지. 그래야 생태계에 뭐요? 균형이 유지가 되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 환자 몸 속에 있는 암 세포들은 지금 그 암 환자의 몸에서 살만해요, 안 해요? 살만하니까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기가 막히고, 예,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살기 싫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이고, 예.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좋지. 예. 좋은데, 예. 그래서 암세포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사람 몸에서는 내가 살만해요, 안 해요? 살만해. 그리고 T세포들은 이 사람 몸에서 살만해, 안 해? 살맛 없어. 왜? 이 주인이, 환자가 나를 자꾸 구박한단 말이야. 못 살게 해, T세포를. 계속 유전자를 끄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자기는 이 사람 몸에서 뭐요?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그런데 빌빌하던 뭐요? T세포는 빌빌해.
암세포가 T세포를 보면 빌빌해. 그런데 엉뚱한 놈이 뭐예요? 엉뚱한 게 들어오더니 자기들만 골라서 어떻게 죽이네. 가만 보니까 아하, 뭐 때문에 그래? 문패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서 암세포가 T세포한테 이제 물어보겠죠. 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죽지? 그렇죠? 그래서 T세포들, 나는 너희들 죽일 생각 없어. 뭐, 우리 주인님이 뭐요? 나를 맨날 학대하고 구박하고 나는 뭐, 별로, 너희들하고 싸울 생각도 없어. 그런데 뭐, 표적항암제가 날라오더니, 막, 아하. 이 환자 자신은 살고 싶지 뭐요? 않는데, 않는데, 이 표적암제라는 이상한 놈들이 뭐요? 와서 자기를 죽이거든. 그러면 이것은 뭐요? 이것은 암세포 쪽에서 볼 때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요, 비정상적인 현상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T세포는 포기했어.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날라들어와. 그러면, 요거는 누구의 장난이다? 현대의학의 장난이야. 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암세포들은 뭘 바꾸자? 문패를 바꾸자. 그래서 문패를 바꾸기 시작하면 표적항암제들이 암세포를 못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표적항암제는 혈액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의사들은 암 환자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생기를 어떻게 받도록 도와주고 그 생기가 들어와서 이제 살맛 나도록 만들어 줘야만 암세포도 T세포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T세포한테 야, T세포님, 저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해결해야 그게 진정한 해결이야. 근데 이건 기술이야. 이거는 수단과 방법이지. 이것은 암 환자가 진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표적항암제는 드디어 지금 옛날에는 이 표적항암제로 암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사들이 다 알아요. 얘들은 표적항암제는 처음 몇 개월간은 유효해도 그 다음부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표적항암제가 전혀 다른 부작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용해 보니까 뭐예요? 밑에 부작용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나쁜 부작용.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있으면서 더 이상 암세포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인데 폐는 괜찮고 근데 이 폐암이 전이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효과 없는 거예요.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면 그 본래 암도 죽이지만 뭣도 못하게 해요? 전이를 못하게 해요. 전이가 안 된다는 것은 암세포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암세포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항암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암세포가 활동을 해서 다른 곳에도 가. 그거는 그 항암제가, 그 표적 항암제가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야. 그렇죠? 그렇다면 그 항암제를
사용해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어. 자, 이래서 표적항암제도 결국은 내성이 금방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우리 의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암 환자가 이렇게 많고 지금 암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학계에서도 이렇게 보면 과학자들이 왜 의학계에서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암은 뭐예요? 낫게 돼 있는데 왜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않고 있냐? 왜 그 항암제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약을 만들면 노벨상도 충분히 받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이 1세대 세포 독성, 2세대 표적 항암제도 이것도 가망이 없다는 것을 현대 의학은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떤 항암제를 만들어내야 돼?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를 쓰면 면역력이 강화되도록 그런 약을 개발한다면 뭐야? 이거는 뭐야? 노벨상 감이야. 그 항암 치료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수많은 항암제를 개발해도 다 노벨상 받을 만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은 아니었다 이 말.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에도 이 두 가지가 다 별로 희망이 없으니까 3세대 항암제를 개발하기 시작. 이 3세대 항암제는 약해진 뭐요? 면역력을 T세포를 강화시키는 약이다. 그게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면역 항암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개발이 됐어. 돼가지고 되니까 막 그렇지. 드디어 너희 의사들도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뭐를 만들어냈구나? 면역력을 높이는 이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냈구나.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드디어 항암제다운 항암제가 어떻게 나왔다. 이제는 됐다.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상 받았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게 기대했던 것만큼 잘 안 들어. 그래서 지금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나 다 시들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가지 항암제를 그냥 적당히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하는 그렇게 돼버렸어. 이 세 가지 항암제 중에 이 면역 항암제마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자, 면역 항암제가 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면역 항암제를 써도 그 면역 항암제가 실제로는 면역력을 T세포를 강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실제로는 T세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면 면역 항암제는 마치 T세포가 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반응을 보일 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예요? 효과가 없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면역 항암제에 대한 설명을
자, 본래 T세포들은 우리 몸 안에 진짜 나가 아닌 세포들이 있으면 죽여요. 그게 이제 면역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 수술을 했다. 그러면 내가 새 간을 붙였다. 그러면 그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T세포들이 돌아다니다가 새 간에 와 보니까 이건 우리가 아니야. 내 게 아니야. 남의 거야. 그러면 T세포들은 반드시 어떻게 거부를 합니다. 이건 내 간, 본래 내 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해서 이식받은 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걸 거부 반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도 그건 잘 알죠. T세포가 거부한다. 그래서 간 이식을 받거나 콩팥 이식을 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T세포를 죽이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거를 면역 억제제라고 그래. 그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다 고생하고 살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T세포가 하는 일은 정상적으로 맡은 임무는 뭐냐면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내가 아닌 것이 들어 있을 때는 어떻게 공격하고 죽여. 그게 임무야. 그러므로 T세포는 다른 세포들을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는데 내 세포까지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정상적인 건강 세포를 T세포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T세포가 정상 세포를 만나면 나는 정상 세포입니다라고 신분증을 보여줘야 돼. 네. 그래서 T세포는 너는 정상세포구나. 그러고 안 죽이고 지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나는 암세포라고 어떻게 신분증을 제시하잖아, T세포한테. 나는 암세포입니다. 죽여주세요. 그러면 T세포가 죽게 돼 있는데, 내 T세포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이제 맨날 베타파야. 스트레스를 받고, 골치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면 T세포가 어떻게 활동을 잘 못하면은 암세포들 쪽에서는 T세포가 어리버리해졌구나. 그러면 나도 정상세포라고 속여 먹을 수가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가 옛날에 암세포도 본래는 정상세포였지, 그렇죠? 그 정상세포였을 때 사용하는 신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내밀어요. 그거를 써먹어도 T세포가 자기를 정상세포라고 신분증, 너 정상세포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지하면 이 암세포들이 T세포를 만나면 어떻게 자기 진짜 신분증은 안 보이고 옛날에 정상 신분증 있잖아. 그걸 꺼내서 보면 이 어리버리해진 T세포가 뭐예요? 정상세포네? 그래서 이 암세포를 뭐예요? T세포가 못 죽이게 된 상태야. 요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암 환자들 몸속에 있는 T세포들이 암세포를 안 죽이는 이유를 보니까 이게 가짜 신분증을 암세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약회사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약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인식하는 물질을 만들어. 그래서 그 물질을 주사약으로 만들어서 몸 안에 넣어주면 그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암세포들을 들의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신분증에 가서 이게 이제 가짜 이쪽 주먹이 이 마이크가 가짜 신분증이라면 제약회사에서 이 신분증 요 부분을 인식하게 해가지고 그걸 탁 하면 암세포들이 이 가짜 신분증을 T세포한테 내밀어도 T세포가 이 가짜 신분증을 뭐예요? 인식을 못해. 진짜로 알고 있나요? 그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암세포인 줄로 그렇게 알고, 왜 T세포가 지금 이 약이 들어와서 이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정상세포인 줄 알았더니 뭐요? 얘는 암세포네? 그래가지고 T세포가 죽일 수 있도록. 그래 놓으니까 T세포는 속아서 죽였는데 마치 T세포가 뭐예요? 강해져서 암세포를 죽인 것처럼 돼버린 거야.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들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 몸에서는 어떻게 뭐예요? 살아갈 수 있어. 왜 T세포들은 실제로는 약해. 그러니까 여러분, 암세포들이 또 뭐 하겠습니까? 암세포들은 T세포들도 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너희들 죽일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제약회사 만들어낸 이거는 가짜라는 것을 뭐예요?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씌워놔도 어떻게? T세포들은 뭐예요? 암세포를 안 죽여. 왜? 이거는 속임수니까. 이 속임수란 걸 알아낸 거야. 이렇게 다 암세포와 사이에는 T세포 사이에는 이렇게 아주 예민한 상관관계. 그래서 어떻게까지 될 수 있다? T세포가 점점 강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까지 된다?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숨게 된다.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 관계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T세포가 점점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그것을 암세포가 인식을 하면 암세포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 활동을 중지하고 무슨 상태로 들어간다? 동면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암세포, T세포는 서로 정직한 관계야. 여기 인간이 끼어들어서 엉뚱한 물질을 갖다 줘봐야 결국은 T세포나 암세포들이 아하, 이거는 속임수다. 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도 마찬가지. 그렇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자꾸 농약을 새로 만들어서 주면 이거는 아, 이거는 농약을 그 해충들이 인식을 하면 그 농약을 어떻게 농약을 방어하고 농약을 파괴하는 물질을 또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면역력으로 암세포를 이기려면 뭐를 받아야 돼? 진심으로 내 마음 속이 변해야 돼.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 생기 속,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생기로 내 꺼진 T세포 유전자가 강화되는 그 길이 진짜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이지. 무슨 제약회사에 만든 속임수의 물질 가지고 아무리 하려 그래도 결국은 T세포나 암세포들은 그거를 어떻게 감지하고야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 그것은 장난이야. 일종의 속임수 장난이야. 그래서 속임수로 인간의 기술은 다 장난이야. 기술로 내 질병을 치유하려고 들어봐야 결국은 세포들 또는 암세포들, T세포들에게 감지당하고 말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보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물고기가 섹스가 변해요. 성이 변하려면 암컷이 수컷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암컷 유전자가 꺼지고 수컷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조정되는 것은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물고기들은 유전자가 뭔지 몰라. 그런데 이것은 수컷입니다. 수컷. 이 물고기의 수컷들은 세상에 암컷을 20마리나 거느리고 댕긴대.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버거운데.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이 이 암컷을 탁 제거해버리면 이거 큰일이야. 누구로서는 큰일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큰일이야. 왜? 생태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멸종하면 생태계가 위험하잖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수컷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그런 거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모든 이 생명체들을 다 그 유전자를 그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켰다가 껐다가 그렇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변화시키고 이래서 그걸 조절하면 유전자가 조절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내 유전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돼? 맡겨 놓으시면 그 생기에 맡겨 놓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면
그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유전자를 조절해 주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게 되어 있다. 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제, 그 면역 항암제조차도 여러분 이게 이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는 제 몇 세대 항암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4세대. 이 4세대 항암제는 어떻게 해서 암 환자를 치유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이때까지 자주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들도 유전자가 변하니까, 생기를 받으면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도 어떻게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 그러면 정상 유전자, 암 유전자를 비정상적이던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생기와 뉴스타트야. 밖에 없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어떻게 약을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 약을 지금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세대 항암제는 cancer reversion. reverse라는 것은 도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로 가다가 되돌아가는 거를 리버스라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들도 암세포에서 정상세포가 일로 가서 암세포가 됐다. 그러다가 뭐예요? 나는 정상으로 돌아갈래. 이것을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뭐를 하면? 뉴스타트를 하면. 생기를 받으면. 근데 과학자들은 이 생기를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생기 받지 않고 어떤 물질을 만들면 암세포 속에 있는 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약이 없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리버전은 암이 정상세포로 복귀하는 현상.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암세포고, 암세포가 뭐로 갈 수 있다? normal cell, 이게 정상세포입니다.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갈 수 있다. 근데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변질된 물질을 바로 회복시켜주는 이 5가지 물질을 생산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 5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 중요한 좋은 5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다. 꺼진 거를 켜주면 어떻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 물질들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더 쉽겠지.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 중에 아주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물질이 전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려면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저 아리랑 고개를 낮춰주면 되겠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가 이 정도만 낮아져도 암세포는 쉽게 힘 안 들이고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추어주는 약이 필요해. 낮춰주는 약이라는 건 뭐예요? 이 5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유전자를 켜주면, 저 5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아리랑 고개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개를 낮추는 것은 약이 필요한 게 아니야. 꺼져 있는 뭐예요? 5가지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켜주기만 하려면 뭘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돼. 그 생기 생각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를 켜줄 수 있는 약이 없을까? 그거를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개발했다 해봐야 그거는 또 뭐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뭐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억지다. 이게 또 이제 발각이 되면 그 약도 결국은 안 들게 될 거야. 하여튼 이 항암제 이야기를 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결국 답은 뭐밖에 없다. 생기와 뉴스타트밖에는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어요, 안 졌어요? 네. 결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아리랑 고개가 낮아져서 여러분의 모든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